네, 이번엔 RLC 병렬회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까지 본 게 RLC 직렬회로였고요. 네, 이제 살펴볼 거는 병렬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병렬회로는 사실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저희는 직렬회로에 가장 기본이 되는 직렬회로에 힘을 더 쏟으시기 바라고요. 병렬 쪽은 내가 좀 더 욕심이 난다, 나는 꼭 만점을 받아야 성이 풀린다 하시는 분만 도전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정말 병렬은 거의 버리고 가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점점 문제가 어려워지면서 병렬도 슬금슬금 문제가 나오고 있긴 해요. 그렇지만 전기를 처음 배우고 특히 오늘 5장 내용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 얘까지 가려면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실력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병렬은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방금까지 봤던 직렬만 정확하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요거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갑시다. 병렬회로 해석 원리라고 해서 제가 일부러 원리라는 말을 한번 집어넣습니다. 그냥 메커니즘이 이렇다 이런 거예요. 일단 복습 한번 갑시다. 병렬 저항의 합성, 요건 우리가 처음에 직류회로에서 배웠던 거죠. 저항이 여러 개, 이렇게 저항이 직렬로 붙어 있을 수가 있고 저항이 병렬로 붙어 있을 수가 있었죠, 그죠? 이때 병렬로 붙어 있는 저항을 어떻게 합성하는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2개짜리인 경우에는 우리가 약식을 썼어요. 어떤 약식이었냐면 필살기 겼죠. 합분의 곱이라는 약식을 썼습니다. 얘가 만약에 R1, R2였다면 R1, R2 더해주고 R1, R2 곱해주고 이게 병렬 저항을 계산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약식이고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FM 원리를 한번 따져봅시다. 병렬 저항 합성의 원리는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역수를 더해서 역수꼴이 나온다가 원리예요. 다시 RT 토탈이요. 최종 합성 저항. 병렬 저항은요. 합성 저항이 바로 나오지 않아요. 합성 저항 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 저항 분의 1은 어떻게? 각각의 재료인 저항들을 다 뒤집어서 더해준 거예요. 이게 병렬 저항의 원리라 그랬습니다. 직렬은 그냥 직렬 같은 경우는 합성 저항 해주면 그냥 얘네 생으로 더해주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R3 이렇게 생으로 더해주면 끝나는 거죠. 병렬도의 구조를 보시면 다 똑같아요. 합성 저항 이퀄 각각의 저항들을 더한다. 대신 병렬은 뭐냐면 얘가 역수로 뒤집힌 형태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요걸 잘 기억합시다. 그 다음 갑시다. 그 다음 두 번째 병렬 임피던스. 이제 교류로 넘어오니까 저항뿐만이 아니라 임피던스까지 살펴봐야 돼요. 병렬 임피던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성하냐. 얘도 그림은 똑같습니다. 임피던스 G1 임피던스 G2, 뭐 임피던스 G3 있겠죠. 여러 가지 있겠죠. 이런 병렬 임피던스를 어떻게 합성할 거냐 이런 얘기죠. 얘도요. 근본적으로 똑같아요. 왜요? 저항과 임피던스 둘 다 단위가 옴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위가 옴인 놈은 그냥 옴처럼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병렬 임피던스도 똑같이 병렬 합성 임피던스 분의 1은 임피던스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쭉 해서 더해주면 나오는 거예요. 얘가 병렬 합성 임피던스입니다.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얘기예요. 대신 여기서 기분이 좀 나쁜 게 계산이 좀 복잡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임피던스는 저희가 뭐였냐면 얘는 R 플러스 마이너스 J X였죠. 네, 복소수꼴이니까 저는 플러스 A 플러스 마이너스 JB라고 썼어요. 복소수꼴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임피던스라는 건 FM들 쓰면 요거 아니에요? R1 플러스 JXL, XL이니까 플러스죠. 뭐 요건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냥 보통 직렬인 놈들 얘기합시다. 직렬 L과 직렬 C를 해준 거. 요게 임피던스 G1이죠. 그 다음 2 해준 게 요게 임피던스 2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계산해버리면 병렬 임피던스는 결국 어떤 꼴이 나올 거냐면 얘는 합성저항 플러스 마이너스 JX분의 1꼴이 나올 거예요. 요런 꼴이. 이런 꼴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요? 그냥 저항 같은 경우에는 뭐 14분의 1, 뭐 16분의 1 이렇게 딱 숫자가 나왔는데 얘는 그냥 숫자만 있는 게 아니라 크기를 계산할 수 없는 허수가 껴있단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병렬 계산할 때 제일 귀찮은 건 이거예요. 분모 부분에 허수가 끼잖아요. 그럼 얘는 크기가 얼마인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다시 분모 부분에 허수가 껴있으면 얘는 크기가 얼마인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이게 제일 기분 나쁜 거예요. 분모에 허수가 낀다? 이거만큼 기분 나쁜 일이 없는 거예요. 됐나요? 이제 이걸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쓰는데 그 계산이 꽤 귀찮다, 꽤 복잡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해석을 이렇게 만듭니다. 어드미턴스 Y라는 개념을 만듭니다. 잠깐 요거 하기 전에 복습하고 갈게요. 회로에서 저항 배웠죠. 저항.
저항이고요. 저항분의 1이라는 게 자주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냥 통째로 컨덕턴스 G라고 하는 문자로 바꿨습니다. 맞죠? 이거랑 똑같은 메커니즘이에요. 예, 우리가 병렬 계산하니까 임피던스 분의 1꼴이 자주 나와요. 얘는 맨날 나와요. 근데 얘는 보세요. 허수가 분모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임피던스 분의 1을 새로 Y라는 문자, 어드미턴스라는 문자로 새로 정의를 하고 요 놈을 다시 복소수의 형태로 정의할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예, 이제 분모 부분은 1이죠. 분모는 1이죠. 예, 이제 허수 부분이 분모에서 없어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형태로 계산하겠습니다라는 게 어드미턴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냥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약속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죠? 여기서 하나 확인합시다. 여기 있는 G는요, 네, 컨덕턴스, 저항의 역수 그거 맞아요. 이렇게 보면 정확한 문서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 얘가 R분의 1꼴이잖아요. 그래서 G, 컨덕턴스, 저항의 역수 차원. 그다음 리액턴스라는 게 새로 나왔으니까 리액턴스 분의 1이라는 놈도 새로 만들어줘야겠죠? 걔를 대문자 B라 쓰고 이 놈을 서셉턴스 이렇게 얘기해요. 서셉턴스. 그렇죠? 최근 기출문제 중에 서셉턴스를 계산해라 라는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 계산하려면 은근히 복잡합니다. 별거 없지만 합니다. 그 다음 가볼게요. 이제 다시 수학 얘기 잠깐 넘어올게요. 수학 얘기. 이제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필연적으로 복소수에 대해서 정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 둘 다 복소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수학에서 하나 개념 정리할게요. 이건 수학이에요. 복소수가 있는데요. 공액복소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그 전기 수험서 기준으로 공액 옛날 한자말이고요. 그 이제 개정된 우리 학생들이 중고등학생이 배우는 말에는 켤레복소수라는 말로 개정이 되어 있어요. 켤레가 뭐예요? 켤레? 우리 양말이나 신발을 살 때 한 켤레, 두 켤레 하죠. 왜요? 양말과 신발 같은 거는 왼쪽, 오른쪽이 한 세트니까요. 맞죠? 복소수도 같은 개념이라 이거예요. 어떤 복소수 A가 있어요. A가 A 플러스 J 비례 이런 복소수가 있어요. 거기에 공액 복소수 혹은 켤레 복소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A라는 복소수에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긴 짝대기, 영어로 바라고 합니다. 바를 붙이든지 혹은 A 옆에다가 이렇게 별표시를 이렇게 붙이든지 해서 표현해 줍니다. 얘는 공액이란 얘기예요. 공액 복소수다. 어떤 라지 A의 공액 복소수는 어떻게 표현하는 얘는 A 보세요. 스몰 a 여기는 실수부죠. 실수부는 똑같고요. 허수부가 얘는 플러스 JB였죠. 얘가 마이너스 JB로 바뀝니다. 얘가 공액 복소수입니다. 됐나요? 아까 켤레 짝이라 그랬습니다. 네. 요게 어떤 복소수? 요놈의 켤레, 요놈의 공액은 뭐냐면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반대로 뒤집은 거예요. 요게 공액 복소수예요. 얘를 왜 짝이라고 하느냐? 얘네 둘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기가 막히게 딱딱딱 값이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얘를 서로 짝이다 해서 공액복소수, 켤레복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전기수험서 기준으로는 켤레복소수라고는 안 써 있어요. 보통은 공액이라고 써 있고요. 의미는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말을 좋아하는 편이라서요. 켤레복소수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렇게 쓴 겁니다. 실제로 계산은 이렇게 나와요. 원래 복소수와 그거에 켤레복소수 두 개를 곱합니다. 곱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계산해 보니까 얘는 루트, 정정, 루트는 안 들어갑니다. 정정할게요. 루트는 안 들어가고 그냥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정정할게요. 얘는 루트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요.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제가 루트를 씌우는 이유가 보이죠? 여기 만약에 루트를 딱 씌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깔끔하게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나와버리잖아요. 얘가 이렇게 해버리면 빗변이 딱 나와버리죠. 그죠? 뭔가 의미가 있는 값이다. 그래서 공액복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공액의 개념만 일단 잘 정리하고 갑시다. 나중에 병렬 계산할 때는 요걸 갖다 쓸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했듯이 임피던스의 병렬 계산이 귀찮은 이유가 뭐다? 여기 분모에 허수가 들어가는 게 싫다 그랬죠. 그죠? 분모에 허수를 없애는 방법이 요 놈의 공액복소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요걸 곱해주면 얘가 깔끔하게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요거는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지금은 괜찮아요. 그다음 이번에는 5-6 교류 전력 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주제가 나왔네요. 새로운 주제. 교류 전력이에요. 타이틀을 보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전력에 대해서 배우겠다. 파워에 대해서 배우겠다. 우리가 전기를 받아서 내가 이 전기로 냉장고를 돌릴 수 있는지 선박을 돌릴 수 있는지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게 전력이라는 개념이죠. 교류 전력입니다. 교류 전력에서는요 종류가 3가지가 나옵니다. 교류 전력은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 3가지가 나옵니다. 이 3가지 용어 다 완벽하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용어, 식, 단위 다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교류 회로에서 전력을 따집니다. 전력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갑니다. 피상전력이에요. 피상전력. 여기서 피상이란 말은 겉보기, 겉으로 보이는 모습 이런 뜻입니다. 피상전력. 쉽게 말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력이 이만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체 전력. 얘는요, 임피던스와 연계된 전력이고요. 임피던스와 연계되었다. 이 말은 이 뒤에 자료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은 일단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다 중요한 얘기긴 해요. 전력이요. 일단 전력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계산해요? 전력은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해서 계산하죠. 그래서 피상 전력은 VI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단위가 매우 중요한데 이 단위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교류 전력이라는 건요, 없는 개념을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피상 전력 역시 없는 개념을 만든 겁니다. 따라서 단위도 없는 거를 만들어낼 겁니다. 어떻게 만들까 하다가 그냥 심플하게 따올게요. 어차피 야, 전력이라는 게 전압에다가 전류 곱한 거잖아. 그러면 전압의 단위 볼트 갖다 쓰고 전류의 단위 암페어 갖다 쓰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피상 전력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여기 따라서 얘는 볼트 암페어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피상 전력의 단위가 뭐다? 볼트 암페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계산한다? VI 계산하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유효 전력이 있고 무효 전력이 있어요. 아, 얘는 뭔가 짝을 이룬다, 세트가 되는 거다 이런 느낌 보시면 돼요. 유효 전력 말 그대로 어때요? 얘는 유효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데 쓰인다, 능동적으로 쓰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교류 회로의 부하는 RLC라 그랬고요. 그 중에서 실제로 에너지를 쓰는 건 R이죠. 따라서 유효 전력은요, 저항과 연계된 전력이에요. 아하, 유효 전력은 저항 R과 관계되어 있는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요놈 식 갈게요. 전력은 무조건 VI고요. 그 뒤에 뭔가 요상한 값이 하나 붙었어요. 코사인 세타래, 코사인 세타. 네, 삼각함수입니다. 당연히 세타니까 세타는 어떤 각일 거고, 여기서 어떤 각? 전압과 전류 사이에 벌어진 각입니다. 이쯤은 맥락이 잡히시나요? 우리가 전류 기본식, 교류 기본식 하면 항상 뭐 했어요? 앞에 뭐 이렇게 씁시다. 10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하고 플러스 뭐 세타 이렇게 했죠. 아하, 여기 있는 세타가 어디 쓰이냐? 여기에 그대로 쓰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 무효 전력 갑니다. 무효. 그럼 얘는 아까 유효가 무슨 뜻이었어요? 실제로 일을 하는데 쓰이는 거죠. 그럼 무효는 실제로 일을 하는데 쓰이지 않는 놈이죠. 무효 전력, 얘는 리액턴스와 연계된 전력이고요. 따라서 얘는 아하, 리액턴스 차원과 연계되어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효, 얘는 실제로 에너지를 안 써요. 얘는 뭐 하냐면 에너지를 받긴 받아요. 받은 다음에 그대로 다시 보내요. 그냥 받고 다시 보냅니다. 이게 무효 전력입니다. 식부터 살펴볼게요. 마찬가지 전력이니까 일단 전력식은 VI예요. 무조건 VI를 씁니다. 그 다음 여기 뭐가 붙었냐면 사인 세타가 붙어요. 사인 세타. 사인 세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VI 사이에 위상 세타를 활용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단위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단위 갑니다. 첫 번째 유효 전력. 유효 전력은 저항과 관계된 전력이었고요. 우리가 처음에 직류 회로를 배울 때 직류 회로의 전력 P는 VI 하고 단위를 와트로 했습니다. 왜 와트로 할게요? 직류 회로에서의 부하는 저항밖에 없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네. 따라서 유효 전력은 뭐래요? 저항에 관계된 전력이라 따라서 똑같이 얘는 와트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유효 전력 단위는 뭘 쓴다? 와트를 쓴다. 그다음 세 번째 무효 전력, 얘도 갑니다. 리액턴스라는 건 애초에 없는 건 만든 겁니다. 없는 건 만들었으니까 무효 전력도 새로 만들어 버릴게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쓰겠습니다. 얘는 엄밀히 말하면 뭐냐면 피상 전력이 뭐냐면 볼트 암페어였죠. 네, 볼트 암페어였는데 누구랑 관계된 거? 리액턴스죠. 리액턴스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R을 갖다 껴서 VAR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발음을 VAR로 하기엔 좀 거시기해요. 그래서 이걸 소문자로 취급해버리고 그냥 한 번에 그냥 우리 구수하게 한국식으로 바 이렇게 읽도록 약속을 한 겁니다. 무효 전력의 단위가 뭐다? 바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이건 뭐 엄밀히 말하면 V 발음이니까 이렇게 좀 굴려서 V식으로 읽어줘야죠. 그죠? 아무튼 다시 정리할게요. 교류 전력 크게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뭐뭐뭐 피상 전력, 유효 전력, 무효 전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상 전력은 누구랑 관계된 거? 임피던스. 유효 전력은 누구랑? 저항. 그다음에 무효 전력은 리액턴스 이렇게 관계된 겁니다. 됐죠? 이제 얘네를 가지고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다른 형태로 바꿔볼게요. 여기 있는 내용, 여기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따라서 두 번째 어떻게 하느냐? 얘를 전력 삼각형 모양으로 그릴 거예요. 삼각형. 아하, 교류는 항상 삼각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력도 삼각형을 그려서 설명을 할 겁니다.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삼각형이 있고 지금 여기 수식이 써 있긴 한데요. 그거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우리가 배웠던 삼각형 직각을 기준으로 밑변이 뭐였냐면 저항이었죠. 밑변이 저항, 실수 부분. 그 다음에 높이가 허수 부분이니까 얘가 JX였었죠. 그죠? 뭐 위로 가면 JXL, 위로 가면 XC, 아래로 가면 XC긴 한데 뭐 지금은 그냥 어쨌든 저항과 리액턴스 차원이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얘네 둘을 통틀어서 나온 개념이 임피던스였죠. 임피던스였죠.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삼각형은 엄밀히 말하면 임피던스 삼각형이에요. 임피던스 삼각형. 삼각형의 저항, 리액턴스, 임피던스에서 임피던스에 대한 얘기를 삼각형으로 그렸다 해서 임피던스 삼각형입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도 세타 있는 거 확인되시죠? 세타 어떻게 계산했다? 세타는 계산기로 씁니다. 아크탄젠트 밑변분의 높이 R분의 X 요게 세타를 계산한 거였다. 그럼 이 삼각형 업데이트 해볼게요. 아까 전력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게요? 피상전력은 임피던스에 관계된 전력이고요. 유효전력은 저항에 관계된 전력이고요. 무효전력은 리액턴스에 관계된 전력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따라서 이제 얘를 업데이트하게 이 삼각형을 전력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요 빗변이 뭐가 된다? 빗변이 피상전력 VI가 되는 거고요. 단위보다 볼트 암페어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아랫변이 뭐가 된다? 얘가 유효전력이 되는 겁니다. 얘가 유효 VI 코사인 세타 단위는 와트고요. 그다음 높이는 뭐가 된다? VI 사인 세타에서 얘가 무효 전력이 되는 거고 단위는 바를 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을 반드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놓고 나니까 코사인 세타가 뭐냐, 사인 세타가 뭐냐, 이걸 한번 이해 한번 하고 갑시다. 코사인 세타의 정의는요, 빗변분의 밑변이에요. 빗변분의 밑변. 따라서 비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씁시다. 코사인 세타라는 건 빗변분의 밑변이고요. 됐죠? 여기서 빗변은 뭐냐면 피상전력이고요. 그다음 밑변은 유효전력이죠. 유효전력. 네, 이렇게 돼.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뭐다? 피상전력에 대해서 유효전력이 얼마나 들어있느냐라는 겁니다. 한 번 더 갈게요. 얘가 지금 전력 삼각형이지만 동시에 임피던스 삼각형이기도 하죠. 그럼 얘는 임피던스로 치면 임피던스에 대해서 저항의 크기 아닌가요? 아, 이게 코사인 세타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얘는 특별히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뒷페이지에 있으니까 그건 이따가 정리할게요. 그 다음 전력 얘기를 마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지금까지 이제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다시 한번 다른 비유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피상이란 말은 겉보기라 그랬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이즈가 이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이렇게 어떤 이렇게 과자를 하나 삽시다. 과자 무슨 파이 뭐 이런 거 많죠, 그죠? 네, 박스로 된 과자를 샀어요. 근데 과자 박스가 이만하단 말이에요. 과자 박스가. 근데 실제로 이 과자 박스를 뜯어가지고 안쪽에 이제 뭐 있는 이렇게 아기자기한 포장 다 뜯어가지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실제 과자 부분만 쫙 모아보신 적 있나요? 그러면 박스를 뜯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과자 부분만 쫙 모아보면 실제로는 양이 이거밖에 안 돼요. 씁쓸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죠, 그죠? 박스는 이만한데 내가 먹을 수 있는 과자 양은 이거밖에 없어요, 맞죠? 그럼 요 박스라는 게 뭐다? 봤을 때 과자의 크기죠. 여기 전체 혹은 과자 뭐 파이도 상관없어요. 파이 전체의 크기는 이만한데 그 중에서 내가 실제로 의미가 있는 거, 내가 먹을 수 있는 부분은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밖에. 그럼 거꾸로 먹을 수 있는 게 이만큼이니까 나머지 이만큼은 다 뭐란 얘기예요? 먹을 수 있는 거 없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있어봤자 별 의미가 없죠. 아하, 요게 비유죠. 전체 요 박스의 크기가 얘가 피상전력이고요. 그다음 전체 박스 중에 받아온 전체 전력 중에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거 얘가 유효전력이고요. 됐죠? 그럼 피상에서 유효를 뺀 나머지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당연히 무효전력이 되는 거죠. 무효전력.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과자 박스 중에 다 뜯어보니까 실제 먹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고 이만큼은 쓸데없는 거였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 그러면 박스 이만큼 굳이 이만한 게 필요 없죠. 네, 만약에 한두 개 살 거면 상관없는데 이거를 막 이렇게 몇백 개씩 산다고 치면 이렇게 배달할 때 너무 어려울 거 아니에요.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그러면 여긴 어차피 못 먹는 거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잘라버리자. 이렇게 잘라버리고 이렇게 잘라서 포장을 요만큼으로 줄여버리자. 괜찮죠? 원래 이만했던 포장을 줄여버리자. 이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무효전력 부분을 잘라서 날려버리면 좀 더 유효전력이 포장에 좀 더 가까워지겠죠. 크기가 딱 맞겠죠. 네.
요거 되게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요게 역률 개선이라는 파트예요. 요거는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력 삼각형 먼저 기억합시다.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이고요. 각각의 VI, VI 코사인 세타, VI 사인 세타, 단위 볼트 암페어, 와트, 그다음에 볼트 암페어 리액티브에서 얘는 바 단위가 이렇게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합시다. 이번에 아까 살짝 말씀드린 이제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가 뭔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코사인 세타는 뭐라고 하냐면요. 얘를 역률이라고 해요. 역률. 역이라는 건 힘술 역자를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일을 하는 비율, 실제로 써먹는 비율. 아까 과자 말씀드렸죠? 과자 중에 실제로 들어있는 이 비율이 얘가 유효고요. 이 역률이라는 건 전체 중에, 그죠? 전체 과자 박스 중에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얼만큼 들어있느냐. 이게 바로 역률이라는 개념입니다. 어떻게 쓴다? 역률, 코사인 세타, 임피던스 분의 저항, 그다음에 요건 임피던스 삼각형, 그다음에 얘를 똑같이 전력 삼각형을 가져오면 피상전력 분의 유효전력. 이게 역률이라는 계산입니다. 이번엔 무효율이에요. 예, 일을 한 거 나왔어요. 그다음에 일 안 하는 거, 실제로 의미 없는 거, 버려지는 거, 얘는 사인 세타를 쓰고 얘는 무효율이라고 씁니다. 무효율 어떻게 해주면 되겠다? 예, 임피던스 분의 리액턴스. 리액턴스라는 놈은 실제 에너지를 받아서 그냥 돌려보냅니다. 에너지를 안 써요. 이게 임피던스일 때 이런 거고요. 얘를 전력으로 가지고 오시면 피상전력분의 피상전력에 대해서 무효전력이 되는 거죠. 피상 전체 박스 이만한 거 중에 무효전력 못 쓰는 부분이 얼만큼이냐 이런 얘기죠. 얘가 무효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죠? 요거 두 개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요. 요건 기기에서도 나와요. 기기에서. 당연히 교류전기를 활용할 거니까 기기에도 당연히 나오는 거죠. 중요합니다. 역률과 무효율. 그 다음 세 번째 관계식이 있어요. 요건 보통 잘 설명은 하진 않는데 예, 교재에서 막 설명해 주진 않지만 그 문제 내시는 분들이 이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지 하고 내시는 파트예요. 요거 따로 체크하겠습니다. 관계식이 있어요. 어떤 관계식이냐면 역률과 무효율 사이의 관계식입니다. 여러분은 요거 필히 기억해 주시고요. 보통은 안 나와 있을 거예요. 따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사인 제곱 세타 혹은 사인 세타의 제곱이라 써도 돼요. 같은 거예요. 네, 사인 세타의 제곱이라 써도 같은 표현입니다. 네,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의 제곱이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1의 제곱이면 그냥 1 써도 되는 거죠. 이렇게 이 관계식 필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뭐냐면요. 얘가 피타고라스의 정리예요. 사실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있죠? 그거예요. 이게 사실은 피타고라스의 정리입니다. 근데 이걸 코사인, 사인, 코사인 형태로 다시 돌려서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렇죠? 요거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식의 진짜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요건 당연히 알고 있다 치고 요 관계식의 진짜 의미 적어드릴게요. 네. 코사인과 사인,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 두 가지가 나왔다. 요 의미입니다. 이 식의 진짜 의미는 이런 거예요. 어떤 문제에서 예를 들어 코사인 세타가 0.6이라고 값이 주어졌다. 코사인 세타가 주어지면요. 자동으로 사인 세타가 얼마인지 확정입니다. 실제 의미는 이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다시. 이 관계식 필히 기억하셔야 돼요. 피타고라스의 정리예요. 얘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문제에서 사인이나 코사인, 역률과 무효율 둘 중에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확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네. 문제에서 역률이 0.6이다. 네. 코사인 세타 역률이 0.6이다라고 하잖아요. 우린 자동으로 뭐가 생각나야 돼요? 아, 그러면 사인 세타도 요 식에 넣고 계산하면 얼마인지 확정이 되어 있는 거구나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실제로 계산해 보면요. 얘는 0.6이죠. 그러면 사인은 0.8 나와요. 네. 0.8. 삼각비 중에 가장 유명한 게 3대 4대 5죠. 3대 4대 5. 요걸 다 두 배씩 늘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두 배씩 늘리면 6대 8대 10이죠. 네, 10을 100%로 치면 100%, 80%, 60%죠. 얘를 1로 바꿔주면 1대 0.8대 0.6이죠. 그래서 코사인이 0.6이면 계산하시면 나와요. 근데 우린 그냥 외우고 갑시다. 코사인이 0.6이면 사인 세타는 무조건 0.8로 확정이에요. 이미 고정이 된 값이에요. 거꾸로 코사인 세타가 만약에 0.8이다. 그러면 자동으로 사인 세타는 얼마로? 0.6으로 확정이에요. 됐죠? 매우 중요해요. 관계식 매우 중요하다. 여기 역률과 무효율의 개념입니다. 전력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따라서 아까 봤던 유효전력의 정의식 있죠. 유효전력의 식. 유효전력이 어떻게 됐어요? 전력 VI에다가 뭐 곱했다? 코사인 세타를 곱했다. 이제 해석을 해봅시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VI는 뭐였어요? 피상전력이죠. 피상.
내가 받아온 전체 전력이 있어요. 그 전력에다가 뭘 곱했다? 실제로 일하는 비율을 곱한 겁니다. 그게 바로 뭐다? 유효 전력의 정의식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들 무효 전력도 똑같이 정의로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가겠습니다. 기타 파트 말 그대로 제가 기타로 썼고요. 여기 목숨 걸고 할 필요 있다 없다? 목숨 걸고 할 필요 딱히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여기 파트에 시간을 많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는 내가 만점에 욕심이 난다 하시는 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수 전력 솔직히 요거는 이건 기사에서 나오는 파트인데 기사에서 나오는 거지 기능사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그냥 개념만 볼게요. 복소수로 나타낸 전력이에요. 전력을 뭘로 표현했다? 복소수로 표현했다. 이게 복소 전력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전압이 3-j2 볼트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전류가 뭐 6 플러스 j3 암페어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전압과 전류가 각각 복소수로 나와 있죠? 그럼 얘네 두 개를 곱하는 게 전력이겠죠? 그래서 걔도 복소수가 나올 테니까 걔를 복소 전력, 복소수로 나타낸 전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복소 전력을 계산하실 때는요. 그냥 생으로 VI 이렇게 쓰시면 틀리고요. 이러면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V에다가 공액 복소, 아까 공액 배웠죠? 공액을 취해서 계산하든지 아니면 V는 냅두고 I, 전류에다가 공액을 취해서 계산하든지 하셔야 됩니다. 이 계산 방법은 얘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적혀있죠? V에다가 I의 공액을 취해서 계산하든지 아니면 V의 공액을 취해서 계산하든지 둘 중 하나는 공액으로 바꿔놓고 계산하셔야 정확한 값이 나옵니다. 됐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얘랑요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위상을 해석하는 게 정반대가 나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전류의 위상을 뒤집어 놓고 해석하는 걸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 우리나라의 표준이에요, 계산에. 근데 이건 기사 얘기다. 우리는 필요 없다. 그다음 두 번째,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요건 사실 아예 스킵하기는 좀 그렇고요. 하긴 하셔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개념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라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건전지를 사요. 건전지를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지금 뭐 갖고 싶은 작동시키고 싶은 장난감이 하나 있어요. 장난감. 얘를 라지 R이라고 얘를 부하정이라고 할게요. 부하. 뭐 드론이 됐든 리모컨이 됐든 우리가 쓰고 싶은 장난감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전기를 공급할 건데 전기를 당연히 건전지로 공급을 하겠죠. 건전지. 근데 건전지가 현실적으로 보니까 건전지 전압만 있는 게 아니라 건전지 내부에도 저항값이 들어있죠. 이게 건전지 자체도 어쨌든 하나의 도체니까 걔도 저항값이 있겠죠. 그래서 요 놈을 스몰 r 얘를 내부 저항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럼 얘를 회로를 다시 그리면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내부 저항과 부하 저항이 직렬로 어떤 직류 전원에 연결된 형태가 되겠죠. 얘를 바꿔주면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부하 저항에 여기에 최대한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해되시죠? 우린 얘가 쓰는 건 우리 입장에서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부하가 요 드론, 뭐 리모컨, 뭐 인형 얘가 전력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거. 그래서 최대 전력 부하가 어떻게 해야 여기서 최대로 전력을 쓰도록 전달하도록 그 세팅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개념이 이해됐죠? 갑니다. 핵심 코멘트 정리할게요. 저항의 비가 1대1이면 돼요. 1대1 따라서 내부 저항 R과 부하 저항 R의 크기가 1대1이면 이때 여기에 들어가는 전력이 최대가 됩니다. 이 결론이에요. 자세한 증명은 저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고요. 근데 얘는 엄밀히 말하면 DC 직류일대예요. 직류일대는 저항만 따지면 되니까. 근데 얘가 만약에 AC 교류라면 교류 회로였다면 마찬가지 여기도 내부 임피던스가 있을 거고 우리가 쓰고 싶은 부하 임피던스가 있겠죠? 그럼 얘도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몇 대 몇이면 돼요? 1대1이면 돼요. 1대1. 근데 기분 나쁜 게 있다. 임피던스엔 뭐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JX라는 복수수가 들어있죠. 허수가 들어있죠. 그럼 요 정정 이렇게 합시다. 저항의 비가 1대1인 거지 임피던스의 비가 1대1인 건 아니거든요.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 따라서 얘가 만약에 플러스 JX라고 한다면요. 요 놈은요. 마이너스 JX가 돼주면 돼요. 그다음에 당연히 저항의 크기 R 부분은 똑같이 그냥 R로 써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랑 직렬인가 더 어떻게 된다? 플러스 JX와 마이너스 JX가 서로 만나서 빵 하고 부딪히죠? 날아가 버리죠? 따라서 플러스 J, 마이너스 J 이게 서로 공액 관계죠. 공액 복소수.
공액관계죠. 그 다음에 저항끼리는 그럼 X는 날아가고 저항끼리는 R 대 R이니까 1대1 성립됐죠. 따라서 교류일 때는 공액 임피던스 관계일 때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개념만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부분은 목숨 걸 필요 없다. 나중에 기출문제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여긴. 네, 필수 예제 문제 갑시다. 전력 갑시다. 어떤 부하의 전력이 100V고요. 무효율이 0.6이라면 이 부하의 유효 전력은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네요. 항상 물어보는 겁니다. 유효 전력은 얼마인가? 물음표 앞에 있는 이 말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찾을 거는 유효 전력이고요. 나와 있는 데이터를 펴볼게요. 어떤 부하의 전력이 100V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질문. 여기 있는 100이라는 전력은요. 피상 전력이에요? 유효 전력이에요? 무효 전력이에요? 여러분이 전력에 대해서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이 판단하세요. 문제에서 친절하게 피상 전력 얼마, 유효 전력 얼마 이렇게 얘기 안 줘요. 그냥 전력 얼마가 있다. 그냥 100 뭐가 있다. 이렇게 그냥 주고 끝낼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단위를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단위를 보고 얘는 무슨 전력이구나 라고 판단하세요. 지금 여기 100이고요. 단위가 볼트 암페어죠. 그럼 따라서 이 100이라는 전력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피상 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상 전력. 피상 전력 100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무효율 나왔네요. 무효율이 0.6. 무효율 얘는 사인 세타로 쓰고요. 사인 세타 쓰고 요 놈이 0.6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어요. 무효율이 나왔다는 얘기는 자동으로 누구도 확정이다? 그 피타고라스의 식에 의해서 역률도 얼마인지 확정이란 얘기예요. 얘도 이미 확정이에요. 무효율이 0.6으로 딱 언급이 되는 순간 자동으로 역률도 얼마로 확정이에요. 계산해 보시면 얘는 0.8 나옵니다. 얘는 그냥 기억해 두세요. 그다음 문제에서 이 부하의 유효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문제가 물어보는 건 요거네요. 그럼 이때 유효 전력은 얼마인가? 요거 묻는 거네요. 그럼 계산합시다. 피상 전력은 얘는 굳이 문자로 쓰자면 VI죠. VI. 그다음 유효 전력 어떻게 계산해요? 유효 전력은 VI 피상 전력에다가 코사인 세타 역률을 계산해서 곱해주죠. 그럼 게임 끝난 거죠. 문제에서 VI 얼마다? VI 피상 전력 이퀄 따라서 얘는 100이고요. 곱하기 문제에서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언급했어 안 했어요? 이 내용만 보면 코사인 세타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무효율이 0.6이라는 걸 통해서 자동으로 누구도 확정돼 있는 걸 안다. 코사인 세타가 0.8이라는 거 이미 확정돼 있는 거 알죠? 그럼 끝났죠. 요거 그냥 계산이죠. 계산기가 알아서 할 거다. 얘는 80이죠. 80. 따라서 여기에 유효 전력 80이고 항상 단위 조심합시다. 유효 전력이니까 단위 뭐 붙여야 돼요? 유효 전력의 단위. 힌트. 유효 전력은 저항 차원의 관계에 있다 그랬어요. 저항에 해당하는 전력 얘는 와트를 적어주면 되겠다. 따라서 우리는 80와트입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아주 완벽한 풀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교류 5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6장 3상 교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